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 수학 기하 25번 문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벡터가 나왔는데요. 두 벡터 A, B에 대하여 자, 절대값 벡터 A는 루트 11이고, 자, 이게 절대값 부호가 들어가면요 무조건 다 양수죠, 그렇죠? 예, 절대값이 들어갔으니까. 자, 절대값 벡터 B는 3이고, 절대값 벡터 2A 빼기 벡터 B는 루트 17이다. 예, 이런 조건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절대값 씌운 그 벡터 A에서 벡터 B를 뺀 그 값을 구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양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거만 좀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벡터 A하고 벡터 빼기, 아니 벡터 B의 어떤 절대값은 요것들을 이제 잘 활용해서 이제 풀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절대값 벡터 A는 루트 11이고, 절대값 벡터 B는 3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식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벡터 A하고 벡터 B를 빼가지고 이제 그 나온 그 절대값을 구할 문제는 기본적으로 항상 절대값 문제가 나오면요 제곱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제곱으로 연결시키다 보면요 어떤 이제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한번 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절대값이라면 항상 제곱을 해주세요. 자, 절대값 벡터 A 빼기 벡터 B. 자, 이걸 제곱하면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벡터 A 빼기 벡터 B. 요거를 두 번 곱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절대값을 제곱한 거는 벡터 A하고 벡터 B, 벡터 A하고 벡터 B를 두 번 곱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두 번 곱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표현 형식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벡터 A하고 벡터 A를 이렇게 이제 크로스로 곱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곱하는 건 똑같은데, 벡터 A하고 또 벡터 A하고 곱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결국에 이제 같은 거니까, 그렇죠? 근데 벡터 A하고 벡터 B는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물론 이제 다른 경우가 더 많죠,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지 않고 벡터 A 곱하기 벡터 B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줍니다. 근데 이제 그게 두 가지가 나오니까 2를 써주는 거죠. 마이너스 2 벡터 A 곱하기 벡터 B, 그렇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벡터 B하고 벡터 B 이것도 마이너스 1 곱하니까 일단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같은 거니까 절대값 씌워서 제곱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절대값을 씌운 벡터 A 빼기 벡터 B 요거니까 요거 일단 제곱을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이 값은 이제 만약에 K라고 하면은 요 자체가 이제 K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 자체가 제곱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K에다 제곱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얘를 제곱하면은 여기 나오겠구나. 또 절대값 벡터 B를 제곱하면은 얘가 나오겠구나. 근데 모르는 건 뭡니까?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거를, 그렇죠? 벡터 A하고 벡터 B를 곱해서 뭐가 나오느냐?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곱을 해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가면 돼요. 한번 볼까요? 일단 여기까지만 이제 풀었으니까 루트 이제 절대값 벡터 a는 a의 제곱을 하면 뭡니까? 이거 제곱하면은 루트 11이 돼버리죠, 그렇죠? 11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벡터 절대값 벡터 b를 제곱하면은 3을 제곱하면 9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나온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2까지 하고 그럼 결국엔 이제 얘만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얘만, 그렇죠?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제곱해서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해설제에는 얘를 미리 제곱하고 얘를 또 미리 제곱하고 얘를 또 미리 제곱해가지고 요거를 유추해내는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절대값 벡터 a의 제곱, 절대값 벡터 b의 제곱이 뭘까? 요걸로 활용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벡터 a하고 벡터 b를 곱한 것은 또 뭘까? 요거를 제곱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접근을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가 좀 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 풀이 과정 자체로 이제 외우게 되면은 좀 생각 자체가 많이 딱 단절이 돼버리죠. 단절이 되면은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응용력이 잘 안 생겨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접근에 들어가란 말입니다. 자, 이걸 한번 제곱해 볼까요? 벡터 EA 빼기 벡터 B를 제곱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벡터 EA 빼기 벡터 B, 벡터 EA 빼기 벡터 B. 자, 이것도 이제 엄밀히 말하면 숫자 2가 앞으로 나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단위예요, 그렇죠? 이 숫자는 이제 앞에다가 써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여기 점 찍고, 자, 이거 같이 이제 또 정리를 해주면, 자, 2 곱하기 2니까 4죠, 그죠? 그리고 절대값 a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쵸? 그 다음에 4 벡터 a 곱하기 벡터 b 이렇게 되죠, 그쵸? 자, 요 2 벡터 a하고 마이너스 벡터 b하고 뺐고, 또 요 마이너스 b 벡터하고 2 벡터 a하고 뺐으니까 마이너스 4 벡터가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벡터하고 마이너스 b 벡터하고 곱하니까 절대값 씌운 벡터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제곱하면 얼마니까 17이 나오는 거예요, 17, 그렇죠? 17.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똑같이 활용하면 되죠. 절대값 벡터 a의 제곱은 11이니까 4 곱하기 11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려고 하는 값이 이 값이죠. 이 값은 지금 여기서도 지금 모르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4 벡터 a 벡터 b. 그 다음에 벡터 b의 제곱은 루트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죠, 그렇죠? 9. 요게 얼마입니까? 17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요 값이니까, 자, 마이너스 4 벡터 a 곱하기 벡터 b는, 자, 44에서 9를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53이죠. 53이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17 빼기 53 하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36이죠, 그렇죠? 따라서 벡터 a 곱하기 벡터 b는, 자,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 9가 되죠, 그렇죠? 9. 그럼 9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9. 곱하기 9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곱하기 9. 자, 그래서 먼저 10이라고 9 더하면 20이죠? 20에서 2, 9, 18. 자, 그래서 20 빼기 18이니까 2가 나옵니다. 2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물론 답이 이제
바로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제곱을 해가지고 2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k 제곱이 2라는 얘기인데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절대값을 씌운 벡터 A 빼기 벡터 B니까 값은 무조건 플러스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기하 벡터 이제 쓰는 방법들 절대값을 씌운다. 이건 양수가 나온다. 그리고 제곱을 하는 방법. 절대값을 씌우지 않는 벡터 A 빼기 벡터 B를 2번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같은 거는 똑같이 절대값을 씌워서 제곱해주고 그리고 벡터 A하고 벡터 B를 곱할 때는 절대값을 씌우지 않고 이 자체만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답을 구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이제 기존의 이제 풀이 방법들은 답을 이제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얘를 구해야 되겠구나. 얘를 구하려면 다 이거 제곱해갖고 풀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딱 푼 다음에 얘를 마지막에 제곱하는 경우죠. 그건 이제 논리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이미 답을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되는지 알고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접근해가지고 여기서 막히는 게 뭡니까? 요거죠. 얘를 어떻게 구할까? 요거를 제곱해서 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야지 공부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되면서 공부가 좀 더 깊이 있게 되고 또 응용력도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논리를 너무 건너뛰게 되면요, 좀 뭐라고 말할까요? 실력이 좀 탄탄해지지는 않죠. 예. 그래서 항상 공부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물어보는 게 뭔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게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었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문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